티콘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또 처음에 내놓았던 정책이 바뀌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5월 2일이잖아요. 5월 2일인데 4월 결산을 해봤어요. 4월 결산을 했더니 공기간판점이 4월 말까지 1억엔 넘었어요. 1억엔인데 지금 환율이 별로 안 좋죠? 환율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100엔 883원이네요. 그래서 1억엔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8억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공기간판 4월까지 8억 8천만 원어치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9억 원어치 팔았죠. 그 다음에 그 명함도 1억 100만 엔어치 팔았습니다. 역시 한 9억 원 정도 팔았어요. 그 4개월 사이에 9억 원 정도 팔았으면 잘 판 거잖아요. 실제로 공기간판이나 명함 같은 걸 이렇게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옷 원단은 8,800만 엔, 컵 3,800만 엔, 8,800 곱하면 얼마인가요? 9로 치면은 한 3억 넘었나요? 3억 넘었다고 봐야죠.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100엔 1,000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엔 환율의 기준인데 환율이 안 좋아서 속상하죠. 근데 또 뭐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100엔 1,100원 이렇게 가면은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요.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면 컵은 완전히 안정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800만 엔, 월 800만 엔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월 달에 800만 엔, 3월 달에 1180만 엔, 4월 달에 1260만 엔.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보면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컵 회사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된 거고 이제부터는 마케팅만 계속 해주면 신규 고객은 늘어나고 단골 고객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분은 그냥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고 이분이 이 정도 기반을 만들면 계속 상품을 보강할 힘이 생겨요. 상품을 계속 보강하고 또 중국 컵도 갖다 놓고 일본 컵도 팔고 종이컵 팔고 플라스틱 컵 팔고 컵 뚜껑 팔고 손잡이 팔고 계속 늘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컵점은 완전히 흑자 구조로 완전히 돈이 걱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온 거고 100엔 1,000원으로 간다. 100엔 1,100원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 거예요, 이분은. 이게 평생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자상거래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간해서는 사라지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특기할 만한 게 이 플라스틱 용기 얘는 티쿤이 직영하는 건데 굉장히 애를 먹였어요. 뭐 제가 이 방송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750만 엔, 930만 엔 갔잖아요. 얘도 이제 완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얘도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도 완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에 29위 하던 디지털 인쇄점이 19위로 올라섰어요. 이것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금방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거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러니까 14점이 작년 4월보다 매출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통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아,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구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리 걸음하고, 이게 마케팅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마케팅을 연구하고 애정을 갖고 팔면은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300만 원어치라도 팔았잖아요. 그럼 산 사람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품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마케팅을 못 해요. 놀랍게도 마케팅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 마케팅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CEO가 언어가 안 돼요. CEO가 언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일본 원어민이 다 사무실에 있고 지휘를 하면 되는데 언어가 약간 불편하니까 CEO가 마케팅에 손을 놔버려요. 마케팅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역량의 90%는 CEO한테 있습니다.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데, 모든 마케팅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다 돈입니다. 광고 잘못하면 돈만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광고를 할 때 내 상품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도 마케팅이잖아요. 이거는 CEO밖에 결정 못해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CEO가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대기업도 최고 의사 결정권자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 무섭단 말이죠. 그걸 CEO가 하나하나 다 해야지 돼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CEO가 마케터가 아니면은 사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CEO가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다 결정이 되는데, 해외 직판할 때 보면 CEO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온라인 마케팅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일본어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혹은 중국어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CEO가 마케터로서 적극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패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우리 티쿤 구성원들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티쿤 구성원들처럼 잘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CEO가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CEO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은 계속 성장하는 거고 어떤 아이템은 죽어나가는 거죠. 공기간판도 작년까지 4위였잖아요. 근데 1위가 됐어요. 어쨌든 이런 성장하는 곳은 책임자가 그만큼 자신 있게 활동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보다시피 한국에서 이까지 1,000만 원이 넘은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1억 원, 월 1억 이상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까지만 해도 600만 원 이상 팔았다는 거잖아요. 6천만 원 이상.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직판은 된다니까요. 보세요. 공기간판. 이게 무슨 뭐 반도체입니까? 특수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상품이잖아요. 명함? 별거 아니에요. 옷 온단 별거 아니에요. 스티커? 디지털 인쇄 스티커 컵? 이게 뭐 별겁니까? 실내 광고물 다 이게 반도체도 아니고 특허난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일본에 나갔을 때 팔 수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일본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다른 회사들이 진출할 엄두도 못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쟁자가 없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기업 아예 못 나갔잖아요. 뭐 LG 생활건강 일본에 나갔다가 철수했죠. 무신사 나갔다가 아직도 뭐 빌빌 거리고 있죠. 못해요. 해외 직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나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5천만 원 이상이라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극히 드뭅니다. 티쿤 이용점은 몇 개인가요? 13개나 되잖아요. 5천만 원 이상 판 회사가. 티쿤 방식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해외 직판 꼭 하셔라 이렇게 계속 권하는 건데 못 하시죠.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못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커피 전문점, 편의점, 식당, 학원, 세탁소 이런 거 하는 거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해외 직판하면은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것만큼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 기록만 보더라도 해외 직판은 진짜 할 만하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열심히 하고 애정을 갖고 마케팅하면은 매출은 나온다. 이거는 다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을 뿐이지, 해외 직판 자체는 티콘이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직판 관련해서는 티콘글로벌.com 치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자세히 설명해 뒀어요. 우선은 해외 직판 광장 2024 열면은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해외 직판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 지식 이런 걸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는 정답이 없어요. 다만 티쿤이 경험한 거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 선악이 계오사잖아요. 뭐냐면 맞는 것 틀리는 것 다 여러분한테는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해외 직판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해 준 데가 없잖아요. 티콘밖에 없어요. 그 티콘 경험, 그리고 티콘은 경험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 공개하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2014년부터 했구나. 그럼 벌써 10년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는 2010년부터 14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 아이템은 할 수 있느냐? 내 아이템 가지고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할지 말지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티쿤글로벌.com에 들어오셔서 여기 틀렸네, 그죠? 참 어처구니없게 틀려 있네요. 좋아요건 티쿤 여기가 빠졌네. 하여간 요거 바꿨죠. 요거 고쳐 놓을게요. 들어오셔서 이 카페에서 해외 직판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흡수하시고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설명의 동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이거 오늘 설명회 하는 거 다시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보시게 되면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티콘을 이용해서 거둔 뚜렷한 성과는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성과를 보여드렸죠. 그 맨 밑에 보면은 연매출 통계예요. 연매출 2022년 매출, 2023년 매출, 2024년 매출 보면은 여러분이 내 아이템이 이들 아이템보다 비교했을 때 어떤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요 노란색은 33.06은 4월 30일까지 지나간 영업일이 33.06%라는 거고 공기간판은 이미 작년에 51% 이렇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14개네요. 14개 점이 작년 매출을 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잖아요. 티쿠는 뚜렷하게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로 나갈 때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죠. 왜냐하면 2013년부터 다른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횟수로는 12년 차예요. 13, 14, 15, 12년 차고 뭐 이렇게 기간으로 따지면 11년이 된 거죠. 11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뚜렷하게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정리가 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일본이든 중국이든 진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자사몰로 진출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진출할 거면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자기 자사몰을 그 법인 이름으로 만들라는 거죠. 자, 자사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법인 이름으로 각국,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 종합몰에 입점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사몰로 진출한 다음에 일본 종합몰에도 입점해라. 왜냐하면 티콘 일본 법인은 각 종합몰에 아이디를 하나밖에 못 가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 법인당 아이디는 하나만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티쿤 아이디를 갖고 활동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법인을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 법인을 가지려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당장 사무실도 얻어야죠. 그 다음에 법인장을 둬야 되잖아요. 법인장만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법인장이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법인장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도 한 명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사무실과 직원 2명, 법인장 플러스 1명. 그럼 뭐 돈이 너무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도 이래서 두기가 너무 힘든데 티쿤 일본 법인을 활용하면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뭐냐면 티쿤 일본 법인장이 이 법인의 법인장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티쿤 일본 법인에서 회계 업무며 법률 관계 업무도 다 봐주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은 티쿤 법인에서 활동하지만 공유 오피스 작은 거 하나 구하면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물론 티쿤 사실 워낙 잘해줬죠. 왜냐하면 이렇게 티쿤 법인 자기 법인을 가지지 않고 티쿤 법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이만큼 매출을 올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오픈마켓을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할 때는 한계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어쨌든 이분들은 따로 자기 법인을 내지 않고 티쿤 법인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도 이만큼을 성과를 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어쨌든 자기 법인을 설립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해서 일본 티쿤 법인에 200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매달 주면서 법인 역할을 시키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번거로워. 그러면 두 번째는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하는 거예요.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이 방식이죠. 티쿤 재팬 이름으로 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 운영하는
이게 이 경우들이죠. 전부 다. 이 점들이 전부 다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사몰이에요. 자사몰. 근데 맨 밑에 가보면 이렇게 티쿤 재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티쿤 재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드컵 말씀드렸잖아요. 에드컵도 티쿤 재팬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사몰인 거죠. 이거도. 회사 소개 보면은 티쿤. 아까는 티쿤 재팬이고 이건 티쿤으로 돼 있잖아요. 일본에 지어의 법인이 두 개가 있어요. 티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법인은 사무 인쇄용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 법인이고, 좀 전에 봤었던 리얼 패브릭 원단점은 티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한, 더 좋은 거는 여러분 법인 이름으로 자사몰 운영하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종합점에 입점할 때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제한이 많겠지만 어쨌든 티쿤이 다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너무나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채널이 뭔지, 카카오 단톡방은 뭔지 이런 걸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카카오톡이 없잖아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라인. 그럼 라인 비즈니스 채널과 라인 단톡방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사소한 거를 몰라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티쿤이 다 도와드려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분 자사몰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안 될 때는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하는 방법이 좋다. 세 번째 방식은 티쿤몰.jp에 입점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입점하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일본 아마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일본의 큐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일본의 야후 쇼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상품을 등록하고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쉴드원이라는 도메인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 도메인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죠. 어쨌든 상품 등록도 쉽고, 그다음에 굳이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자사몰을 안 만들어도 자사몰을 가진 거와 같은 효과가 나니까 이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자사몰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단품인데 이걸 갖고 자사몰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거부터 출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거보다는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 운영하는 게 더 좋고,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 법인 이름으로 자사몰 운영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이라 그래봤자 뭐 한 3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본금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철수하게 되면은 다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법인은 만들었다 철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만 1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집어 넣어 놓으면 되고, 거기서 뭐 그 돈으로 마케팅비 쓰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종합몰에 입점하는 거예요. 종합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존, 라쿠텐, 야후 쇼핑, 조조타운 이런 데 들어가면은, 큐텐 이런 데 들어가면 물건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아마존 들어가는 거를 너무 꿈꾸죠. 그러다 티몰 들어가는 거, 뭐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들어가는 거, 소피 들어가는 거, 징동, 뭐 별의별 때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 종합몰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추예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다 입증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티콘이 직접 아마존, 야후쇼핑, 아스쿠르에 입점을 해봤어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게 공기간판점이거든요. 요거 두 개가 공기간판점이에요. 공기간판점을 야후쇼핑에 입점시키고 아스쿠르에 입점시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4월까지 공기간판이 1억 700만 엔 팔렸잖아요. 이거 다 합쳐봤자 얼마 되겠어요? 껌값이란 말이에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아마존에 들어간 건 용기예요. 용기가 970만 엔 팔렸잖아요. 이번 달에 4월 달에 970만 엔 팔렸는데 2024년 3월 다 합쳐봤자 14만 7천 엔 팔린단 말이에요. 쿠팡에 들어가서 흑자를 내는, 쿠팡에 들어가서 돈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쿠팡의 횡포, 쿠팡의 갑질 이렇게 치면은 정말 쿠팡욕 바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쿠팡에서 1억 팔아도 흑자가 안 나는 이유, 이런 동영상이 정말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 또 쿠팡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고요. 아니,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쿠팡 들어가고 또 아마존 들어가고 또 라쿠텐 들어가고 무슨 신주단지 모셔놓은 것처럼 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 안 되는 건데 굳이 왜 여기에 못 들어가서 안달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라쿠텐 입점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여기서는 단골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에 들어가던 네이버 샵에 들어가던, 네이버 샵은 저도 잘 모르겠고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겠죠. 뭐 왜냐하면 11번가 옥션, 아마존, 라쿠텐 다 똑같으니까 고객 DB를 주지 않아요. 고객 DB를 주면 쿠팡에서 내가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주면 제가 그 DB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까요? 쿠팡 수수료가 20%인데 20% 내는 걸 하겠어요? 내 쇼핑몰에서 사면은 더 싸게 드릴게요.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 평가를 또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평가 없으면 내 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어쨌든 고객 DB는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대놓고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몰에는 들어가도 내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뭐냐면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그 물건을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쿠팡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산 리스트에서 또 사는 거는 쿠팡 PB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가체프, 드립커피 이런 거는 쿠팡이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사요. 근데 제가 무슨 양배추 뭐 이렇게 일상용품을 샀어. 그거 사려고 그래. 그럼 지난번에 산 데 가서 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그때 들어가서 싼 거 찾아가지고 사고 평가 좋은 걸 찾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 팔린다, 종합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게 단골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DB입니다. 전자상거래를 떠나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골을 확보하는 거예요. 단골을 확보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브랜딩입니다. 단골은 브랜드를 찾아오는 사람이 단골이거든요. 브랜딩을 하지 못하는 장사는 뜨내기 장사입니다. 그냥 날품팔이 장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은 이 전부 다 자사몰이란 말이에요. 이 전부 자사몰이잖아요. 자사몰의 경우는 대개 60에서 70%가 단골 고객이에요. 단골 고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매 금액이 커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봤더니 물건이 정상적으로 왔어. 또 내가 클레임을 걸었더니
잘 받아줬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골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봤더니 이상이 없어. 아, 너하고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단골이 된 거잖아요. 단골이 되는 순간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티쿤 망할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끔찍한 일이. 자, 보세요. 통계 페이지를 한번 봐요. 여기 2024년 4월 거 볼게요. 지난달. 이게 구매 결제 건수예요. 결제 건수가 400에서 500단위잖아요. 400에서 500단위인데 2019년으로 가볼게요. 5년 전으로 가봅니다. 2019년 900건이에요. 900건. 900건이던 결제 건수가 2020년 가볼까요? 900건이던 게 코로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망했어요. 망했어. 결제 건수가 반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객단가예요. 구매 단가. 구매 단가가 평균에서 비즈니스일 때 결제 한 구매 건의 결제 단위가 17,000엔이잖아요. 17,000엔. 한 결제 건이 100엔 1,000원으로 치면 1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020년에 2019년 얼마였을까? 이게 코로나 있었던 해예요. 12,000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뚜렷하지는 않은데 여기는 보통 16,000엔까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통계내 보면 15,000, 16,000까지 가요. 그래서 구매 건수는 결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결제 금액이 늘어나서 전체 매출이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단골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단골을 확보하는 거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데 성공하면 비즈니스는 안정이 되고, 단골을 만들려면은 자사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DB를 가져서 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쿠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로 계속 소통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이런 데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몰로 제발 해라. 그 다음에 자사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몰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마켓이나 종합몰에 들어가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오픈마켓에만 들어가면은 반드시 뜨내기 장사꾼이 된다는 거죠. 저는 해외 직판하는 좋은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몰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자사몰을 기반으로 그 나라에 있는 종합몰 오픈마켓으로 진출하셔라. 근데 자기 법인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오픈마켓, 물론 저는 오픈마켓 가는 거 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안 팔리는데 뭐 가서 뭐해. 그렇지만 올려놓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광고가 되는 거고, 또 뭐 광고가,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사람도 혹시 이게 자사몰이 있나 하고 또 들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기 법인을 설립하고 자사몰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걸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됐을 때 티쿤 재팬 이름으로 일단 자사몰을 운영해라. 이 경우는 오픈마켓 진출에 제한이 생긴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제한이 생긴다. 이것도 처음에 힘들면 티쿤몰에 입점해라. 그리고 종합몰의 입점은 그냥 사이드 잡니까, 그냥 한 달이 걸쳐 놓는 이런 정도 수단으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몰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저는 이거 먼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일단은 자사몰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직판 자사몰이에요. 이렇게 한국 티쿤에다가 먼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요. 티쿤 재팬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건 이제 카페24로 만든 건데
여러분만의 자사몰을 만들어 버려요. 한국몰을.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실제로 하라는 거죠. 오픈마켓 하지 말고 제발. 오픈마켓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어 광고도 하고 뭐 소셜 미디어 홍보도 하고 계속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서 컨텐츠를 계속 다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할 만큼 했다. 이제 컨텐츠도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일본어 쇼핑몰을 요걸 그대로 일본 원어민이 번역한 쇼핑몰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중국어 쇼핑몰을 만들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영어 쇼핑몰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해보면 전자상거래업이 왜 힘드냐. 전자상거래업은 비대면 비즈니스잖아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얼굴을 안 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품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 때는 어떻게 했냐? 오프라인 때는 사람들이 직접 상품을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무게도 재보고 그 자리에서 검증을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입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온라인 시대 때는 만날 수 있는 거라고는 달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그 다음에 설명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정성을 쏟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덜컥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듬는 거죠. 문장도 다듬고 사진도 다듬고 해서 여기가 손님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설명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설명문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검색어 광고 등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 문안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해져 버리잖아요. 오프라인은 보고 사는 거라니까요. 오프라인의 특징은 견물생심입니다. 봤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티콘.kr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마케팅을 하셔요. 그리고 요걸 그대로 일본어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이 일본어 원어민자 제작자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한국 홈페이지가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국 쇼핑몰, 일본 쇼핑몰 만들기 전에 한국 쇼핑몰을 만들어서 컨텐츠며 마케팅 툴들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치고 있나 본데? 고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걸 그대로 일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상품 설명 페이지도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또 이걸 기반으로 지금 이거 지금 중국어판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판, 중국어판, 영어판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페이지, 상품 설명 페이지를 만들고, 혹은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쇼핑몰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하고, 자기 쇼핑몰을 가질 때는 일단 티콘 코리아에서 만들어도 되고, 완전히 독립시켜서 만들어도 돼요. 자, 완전히 독립시켜서 만든다는 개념은 이제 이해하셨죠?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독립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요즘은 그냥 오프라인 설명회 하지 않고 그 유튜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도 채팅창에다가 그냥 써주세요. 제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어차피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때그때 언제라도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된 모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거는, 아니 이렇게 독립된 모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질문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질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검색어 광고하고 메일링하고 소셜 미디어 홍보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에 판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전자상거래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은 만국 공용어고 만국 공용 툴입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봐요. 똑같은 툴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면 홍보도 한국에서 홍보하는 거나 일본에서 홍보하는 거나 중국에서 홍보하는 거나 인도에서 홍보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결국은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종합몰에 들어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방법은, 티쿤을 예로 들면 티쿤도 공기간판점, 이거 직영하잖아요. 직영. 이거 티쿤이 직영하는 공기간판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는 용기점이에요. 이거 어떻게 홍보하겠어요?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는 리본점이에요.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는 굴삭기 보조용품점입니다. 굴삭기 보조용품점은 용보 플러스 원이라는 일본 도메인을 갖고 있죠. 이거 홍보하는 방법은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검색어 광고합니다. 검색어 광고. 근데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3명 혹은 4명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자, 마케팅 해야 돼요. 상품 포장해야 돼요. 상품 떼와야 돼요. 배송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판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황당한 얘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많은 분들을 도왔잖아요. 하여간 그분들이 잘해서 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과를 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 처음부터 전자상거래업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어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적어도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2년에서 3년 걸리고, 그동안 운영비가 3억에서 4억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전부 2-3명 이상의 직원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그 정도를 해서 간신히 이렇게 매출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똑똑한 분들이란 말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2-3명이 있어도 끙끙 앓습니다. 자, 정말 무슨 반프 고객 불만을 가진 고객이 전화를 하고 나서 1분 안에 끊겠어요?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매일 전화일질하고, 또 반품 받아줘야지, 그 환불해줘야지, 세금 문제 처리해야지, 격리 봐야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검색어 광고 하나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티쿤은 그래도 2004년부터 해외 직판을 했고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력 갱생한 회사잖아요. 자립한 회사예요.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티쿤조차 또 직원도 많아요. 공기간판 판매하는 사업부가 10명이 넘어요. 10명이. 그 10명이 넘는 인원이 하고 있는 광고는 검색어 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효과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으로도 벅차요. 벅차. 여기다가 전시회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전시회 참여하면 딴 거 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티쿤은 검색어 광고에 거의 마케팅 비용의 95% 이상을 씁니다. 딴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됩니다. 티쿤도 왜 안 해봤겠어요? 팩스 마케팅도 해봤고요. 잡지의 광고도 실어봤어요. 하다가 다 그만둬요. 다. 왜냐? 효과가 검증도 안 될 뿐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요. 일하는데. 검색어 광고만 하기도 벅차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오프라인 전단지, 잡지 광고, 팩스 마케팅,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리타겟 마케팅 다 소용없어요. 별로 약발도 없고.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돼요. 근데 검색어 광고만 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검색어 광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이제 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검색어 광고 잘하는 분들은 굳이 따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일본 검색어 광고도 한국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구글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 검색어 광고하는 거하고 야후 검색어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돼요. 검색어 광고만 하자. 그래서 일본은 포털 시장 점유율이 70% 80%가 구글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하고 야후 광고하시고 이거 두 가지만 하셔요. 딴 거는 이거나 잘하고 있으면 딴 거는 그때 가서 조금씩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되고, 검색어 광고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돈이 들어서 그렇지. 검색어 광고는 처음 세팅할 때 약간 힘들지만 그 어떤 광고보다 힘이 덜 들고 효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기업은 검색어 광고만 제대로 하기도 벅차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 하시고, 두 번째는 2008년부터 2014년 초기 6년간 티쿤이 쓴 검색어 광고비 내역 이런 거 참조해 보세요. 2008년도에는 월 35만 원 썼어요. 2009년에는 월 110만 원 썼어요.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430만 원. 자, 명함 스티커 현수막 파는데 월 430만 원 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야지 매출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2023년은 티쿤이 용기, 애드사인, 리벨 이 세 가지만 운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영점 광고비는 월 평균 159만 원 써요. 159만 원 월 평균. 그러면 아이템당 50만 원 정도 쓰는 거네, 그죠? 50만 원. 근데 좀 더 써야죠. 근데 이제 이거 정도 써도 검색어 광고는 풀로 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 이 정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활용입니다. 소셜 미디어 활용. 소셜 미디어 활용을 티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소셜 미디어 활용. 그래서 티쿤 재팬, 구글 블로그, 아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일본 라인 채팅방, 일본 라인 비즈니스 계정 이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거죠. 그 티쿤 재팬 구글 이거예요. 근데 아직 올해부터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죠? 글 써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티쿤은 늘 해외 직판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판매자들을 모집한 것처럼
이 블로그를 통해서 소비자와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메블로그, 일본에서 유명한 아메블로그 지금 이제 계속 세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튜브 뭐 올려놓지도 않았을걸요? 왜 달랑 2개 올려놨네. 지금 이제 세팅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나서서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일본 페이스북. 근데 이거 부지런히 하면은 계속 손님은 모인단 말이에요. 트위터, 일본 라인 채팅방. 이 라인 채팅방은 한국어로 치면 단톡방이고 일본 라인 비즈니스 계정은 한국어로 치면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채널하고 단톡방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죠. 그 다음에 티쿤은 매일 이제 티쿤 일본에 5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50만 고객한테 메일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일본의 비즈니스를 하던 어디로 하던 메일 마케팅 되게 좋습니다. 열람률은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골을 확보하면은 단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메일링 되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마케팅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세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최적화 기법 활용하는 것 이런 거는 근데 되지도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전시회 참여 이런 방법으로 자사몰을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사몰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손님이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 물건 어떻게 보내냐? 그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티쿤 일본 법인이, 티쿤 중국 법인이 여러분 사이트의 법적 운영자잖아요. 그래서 티쿤 일본 법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연 거고 일본 고객은 중국 고객은 일본 법인이 중국 법인이 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이 쇼핑몰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판매자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알죠. 누가 결제까지 끝냈군. 그러면 결제된 상품을 포장하려면 우리가 계약했을 때 일본 택배사 송장을 미리 드릴 거예요. 미리 드리면 송장 출력해서 한국 본사로 보내요. 이 한국 본사라는 개념이 여기가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물류센터예요. 강서구 물류센터로 그 일본 구매자 전표가 붙어있는 송장이 붙어있는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면 한국 티쿤이 일본 티쿤에 팔아요. 그럼 일본 티쿤은 이 사람에게 파는 거고 소비자는 일로 결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수입해 갔으니까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다시 대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통관 처리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 소비자는 이 위의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일본 소비자는 한국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본 티쿤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거고 일본 티쿤이 뒤에서 사와 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도 로컬 수출 제도에 따라서 수출 실적은 다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별로 걱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비는 보셔요. 이거 강서구 물류센터고 물류비는 항공물류 가격표는 이렇게 책정돼요. 그래서 1kg에 680엔인데 한국에서도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3,000원 받잖아요. 일본에서도 물건값 3,500엔에 일본은 송료 500엔을 받습니다. 그럼 송료 500엔 받은 거에다가 180엔만 더하면 항공 운송료와 일례 운송료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시까지만 티쿤 신정동 물류센터에 도착시키면
일본 소비자들은 내일 물건을 다 받아요.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되니까 일본 고객은 이게 한국에서 오고 있다는 거를 꿈에도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샘플 같은 건 미리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또 실제로 하게 되면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으로 보내기 힘든 거는 선박으로 보내요. 선박. 부피가 커.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런 거는 티쿤이 월수금 3회 일본으로 매주 3번 컨테이너를 보내요. 이런 회사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보내도 오늘 부산에서 뜬 컨테이너가 내일 일본에 다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페리로 보내니까. 그러면 보통 3일에서 5일밖에 안 걸려요. 일본 손님이 받는 데까지. 뭐 별로 비용이 더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게 티쿤이 가지는 최대 강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까지는 여기 몇 가지 이제 뭐 기본 이용료 등등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정사는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20일 정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게 정산 절차예요. 나머지 이용 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독립 자사몰, 완전히 독립된 자사몰은 매출의 8%에서 결제 금액이 500만 엔, 50만 엔이 넘으면 3%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티쿤에 입점했을 때, 그다음에 고객 응대를 우리가 할 때 등등 이제 그 옵션 표가 있는데 지금 옵션 표는 지금 마지막 손보고 있어서 지금 못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천천히 물어보시고요. 생각날 때.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해외 직판 강좌. 이거는 티콘글로벌.com 들어오면 되고요. 해외 직판 강좌를 다 올릴 거로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부족한 거는 계속 16, 17, 18, 19 붙여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진짜 장사는 힘들어요. 장사는 정말 힘든 게 장사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건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뭐 또 공부야 뭐 타고난 거지. 그건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고급 공무원 되는 거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안 하면 좋겠는 게 사업 같아요. 사업.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거 종합 예술이잖아요.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회계 격리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돼. 조직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아니 그걸 누가 할 줄 아냔 말이에요. 거기다 뭐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고. 뽑기 싫어서 잘 못 뽑나? 소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잘 뽑냐고. 정말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사업입니다. 장사고요. 근데 지금 뭐 바깥에서 뭐 카페하고 커피 전문점, 만두집, 학원, 편의점, 세탁소 미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색합니다만 비즈니스 중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생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세탁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편의점 누구라도 돈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진입 장벽이 너무 얕기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와중에도 진짜 뭐 떡볶이집 같고 전국 체인점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진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나 뭐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해외 직판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 해외 직판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면 정말
기회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컵점 일단 성공하면요, 경쟁자가 없어서 10년, 20년 끄떡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 돈 가지고 또 하나의 아이템 만들면 되고요. 또 확장하면 돼요. 또 지금 해외 직판이 정말 좋은 거는 일본에 1억 2천만 살잖아요. 인도에 14억 살거든요. 인도에 나간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없다는 거죠. 인도에 나간 일본 회사도 없고요. 인도에 나간 중국 회사도 드물고요. 인도에 나간 미국 회사도 드물어요. 왜냐? 해외 직판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직 안 해요. 많이 못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에 종사했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왔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성공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해외 직판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판을 하라는 거고요. 제가 일단 성공하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쉽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팔겠어요? 근데 성공하기 때문에 진짜 저는 강권하고 싶어요. 자, 하지 않아도 되면 장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면 국내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외 직판이 훨씬 쉽고 일단 성공하면은 진짜 대박을 낼 수 있으니까 해외 직판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10년째 권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하셔요. 왜냐? 일단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두 번째는 첫발 내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첫발을 내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공할 길이 열린 거고요.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제가 돈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설명해 드렸어요. 활용해서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실적을 보여드렸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저도 계속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시되 그냥 티쿤의 의견이니까 너무 또 티쿤 얘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간 의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티쿤 믿을 거 없어요. 티쿤도 뭐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돕는 게 회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티쿤만큼 열심히 돕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티쿤도 사기업이에요. 무슨 국가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티쿤도 믿지 말고 다 믿지 마세요. 쿠팡 믿지 말고 아마존 믿지 말고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이용해 먹으세요. 티쿤도 이용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티쿤은 자기 경험을 굉장히 정직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티쿤 경험을 참조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티쿤이 지금 중국에 세계 아이템 내보내는 거는 들으셨죠? 손가락으로 익히는 한글 익힘판 이거 지금 중국에 내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플러스 이거 중국에 내보내려고 해요. 또 아이링고 중국에 내보낼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티코는 일본에는 조금 알겠어요. 요만큼 알겠는데 중국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티콘 법인이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 빌더를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한국의 카페나 블로그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방법은 한 10년 시행착오를 겪었더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티쿤은 이분들은 이건 티쿤 게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 못 해요. 근데 저는 얘는 인도로도 내보내려고 그래요. 인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한글 배우 익히는 거 막 떼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타깃이 워낙 명확하니까 어느 정도 매출 만들어도 기반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티쿤이 먼저 중국, 일본, 인도 이런 길을 뚫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티쿤을 활용해서 티쿤 경험을 또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욕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티쿤도 맨날 바뀌거든요. 이거 했다, 쇼피파이 쓰자 그랬다, 카페 집사 쓰고 뭐 맨날 바뀌어요. 근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있는 그대로 말씀은 드린다. 그래서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나라 안에는 5,200만 명 살지만요, 국경을 넘어서면은 70억 인구가 삽니다. 저는 한국이 살아갈 길, 그리고 또 개인 판매자가 살아갈 길이 해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도울 거고, 또 여러분께서 티쿤을 잘 이용하셔서 해외 진출하시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